자, 6.25 전쟁 관련된 이제 그 미래인가 해남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강의 시간 때 잠깐 잘못된 내용을 좀 수정을 할게요. 그 제가 이제 후전은 이제 정전하고 다르게 봤는데 후전 조약이나 정전 조약은 또 동일한 거예요. 예. 잠시 전쟁을 멈춘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약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 조약하고는 다르죠. 최근에 문 대통령께서 종전 조약 맺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잠시 지금 중단 상태로 해서 지금 계속 한 60년 동안 넘게 인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여기 정전 조약하고 후전 조약은 동일하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근데 종전 조약으로는 전쟁이 아예 끝난 그런 조약은 맺지 않았다 아직.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미래에서 인제 찾아볼게요, 미래에서. 자, 246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반도 6.25 전쟁 그 전야에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남과 북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여 정권이 수립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자, 남과 북은 각각 북지 통일과 남조선 해방론을 내세우면서 38도선의 작은 무력 충동을 피웠다. 요 남조선 해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박헌영이 이제 약간 주도를 해 갖고 주장했죠. 북한이 남침을 해 오면 그 당시 이제 남조선에 있는 모든 인민들이 봉기를 내 갖고 자연스럽게 북한을 이제 위해서 해방이 쉽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쳐다보니까 무슨 봉기가 일어나. 안 일어났죠. 예. 자, 그다음 지리산 일대에서는 자익 세력이 무장 활동을 이제 펼치면서 남한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자, 북한은 남침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전차, 비행기 등 신무기와 군사력 지원을 받으며 중국 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의용군 등을 북한군에 편입을 하였다. 그러니까 1950년대 초 소련은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고, 중국도 미국의 전쟁에 개입할 때 전세가 불려질 경우 참전할 것을 약속을 했다. 자, 남한은 그 당시 이제 조선 경비대를 모치던 국군이 창설됐는데 주로 이제 경찰 수준이었어요. 그 무기도 빈약했고, 북한이 이제 한 20만 정도 병력이면 국군은 한 10만 정도의 병력이었어요. 그래서 치안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했다. 자, 이 무렵 이제 미국은 한국을 미국 태평양,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지역 방위선의 제한은 예치슨 안인을 이제 공포하죠. 국무장관이 예치슨이 공포를 해 갖고 했는데, 이 예치슨 그 뭐냐면 선언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어 북한을 되게 자극을 시켰어요, 북한을. 왜냐하면 예치슨 라인은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의 방위선을 어떻게 뒀어요. 이렇게 어 일본해 갖고 인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이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타이완하고 어 대한민국은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인제 얘기했죠. 그래서 요때 인제 이걸 보고 이제 북한이 참 뭐냐면 착각을 한 거지, 착각을. 그래서 대한민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개입이 없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국무장관 앨리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한 거. 이거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뜻이지 어 대한민국이 대만에 쳐들어오면 우리 손 놓고 있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최후의 방어선이 여기다라는 거지. 그전까지는 그전에 일어나면 바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북한에서 오판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6.25 전쟁 이전에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맺게 돼요. 근데 요거는 그 뒤에 맺는 그거 저기 뒤에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거 있죠? 그거 좀 다른 조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1950년 1월 6일 날 맺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 상호 방호 원조 협정인데, 요것은 이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미국이 자동 개입이 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한국에 공격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어 원조를 해 주겠다는 거야, 원조. 그러니까 원조라는 것은 이제 뭐 군사적 원조도 될 수 있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원조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건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미국의 자동 개입을 공식화시킨 게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물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정도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맺어진 인제 그 앞에서 한 거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고는 좀 달라요. 예. 한국 상호 방위 조약. 앞에 인제 한국 정부가 후전을 반대하고 막 그 당시 이제 거제도에 있는 방공 프로도 인제 석방하고 하니까
그때 맺어진 게 한국 상호 방위 조약이죠. 예. 요거는 좀 다른 거다. 이거는 한국 내에 미국 기지를 이제 설치를 용인해 주고 그다음에 한국군 그 작전 지휘권 유엔 사령부에 양도를 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있을 때 자동 개입한 조약을 만들어 놨죠. 왜냐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이 인기천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선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반도를 공격하면 당연히 북한군이 그 미군을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미군이 개입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 한미 상호 방위 원조 조약은 그냥 재정적, 군사적, 뭐 정치적 여러 측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 동맹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기습 남추 전면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게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북한은 38도선을 넘어서 그 기습 남침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우고 T-34죠. 제가 좋아하는 차가 이제 전차 T-34인데 이게 파워가 가성비 짱이야.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3일 만에 서울 점령하고 기세를 몰아 납동강을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을 하고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군 참전을 결의했다. 자,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군이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했고 대통령 이승만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다 유엔군에게 사령관에 넘겼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넘겨놓고 그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 명시화 시켰죠. 예, 명시했고 이게 이제 작전 지휘권이 이제 평시 작전권하고 전시 작전 지휘권이 있는데 평시 작전권은 1994년에 넘겨받았어요. 근데 전시 작전권은 현재 유엔군 사령관이나 한미 연합군에게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자, 일단 국군과 유엔군은 납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이 남하를 저지하였다. 자, 이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서 서울은 수복하고 38도선을 돌파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죠. 그때 이제 38도선이 돌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유엔군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국군이 이제 단독을 이제 돌파했어. 그 단독 돌파한 10월 1일 기념해 갖고 국군의 날이 결정된 거죠. 예. 자, 하여튼 중국은 군대를 파병하여 북한을 지원했다. 자, 이로써 이제 6.25 전쟁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국제적 양상을 띠게 된 거죠. 자, 압록강을 건너온 중국군은 대규모 병력을 앞세워서 순식간에 남하를 했는데 이때 중국군은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정식군이지만 예, 얘네들이 이제 왜 이렇게 의용군을 자발적으로 모집해서 들어왔던 군대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의용군을 명칭으로 들어왔는데 이 의용군들은 전투력이 막강했어요. 예. 왜냐? 이 사람들은 국共내전부터 한일전까지 계속 이렇게 뭐냐면 전투를 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짬밥이 높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해 전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의용군들 전술, 그러니까 중국 군대 전술 보면 상당히 산악전, 기동전에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유엔군들을 국군을 몰아붙였죠. 자, 하여튼 국군과 유엔군들이 다시 서울을 내주었지만 이게 일사후퇴 돼서 다시 전쟁을 가담들어서 70일 만에 이제 서울 재탈을 하고 결국에 전선은 38도 부근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소모적인 이제 전투가 있는데 고지전이죠. 그래서 여기 부근에서 이제 어떻게든 한 채 땅을 뺏고자 어, 했는데 그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지전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소모적인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련의 제의로 정전회담이 시작됐고 하지만 이제 후전선 설정과 포로 보안 방식을 들려쓰고 쉽사리 해결되지 못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후전선 설정은 전쟁이 끝나는 그 당일날 기점을 정하고요. 그다음 포로 보안은 원래는 이제 원칙이라는 건 제네바 협정의 원칙은 이제 그 자동 소환인데 인데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회담이 진행되는데 38도선 부근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됐어. 예. 그 인명 피해가 크게 늘어났고 정정회담이 이제 무너이걸 간 무렵에 대통령 이승만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공포를 석방을 했죠. 자, 이로 인해 다소 지연됐지만 회담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만 했는데 이거 정전협정이에요. 예. 휴전협정이라고 하죠. 정전협정은 뒤에 있어요. 근데 이거 주의할 건 종전협정은 아니에요. 종전협정은. 예.
자, 그러니까 정전협정에서 후전선이 확정되고 그다음 비무장지대 설치. 예. 그래서 인제 그 중심으로 해 갖고 양쪽에 2km씩 이렇게 해 갖고 떨어져 갖고 인제 그 지역을 비무장으로 만들어 놨죠. 그다음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 설치 등을 규정했고, 포로 교환은 이제 자동 소환이 아니라 어 자유의사를 존중하죠. 왜냐하면 이제 유엔은 자유의사, 그다음에 북한은 자동 소환 이렇게 했지만, 6.25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이제 전쟁이긴 하지만 일종의 내전 형태도 있잖아요. 그 밑에 인제 그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유의사를 해야 된다.' 그래 갖고 자유의사 존중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냐면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협정 내용을 준수하겠다 밝혔다. 그런데 북한이 트집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정전협정에 "너네들은 서명하지 않았지 않냐. 근데 왜 정전 후 어 그걸 맨날 하면서 인제 뭐냐면 그 종전협정을 하려고 했더니 맨날 그 소리 하고 앉아 있거든요. 자, 하여튼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니까 6.25 전쟁 피해와 영향 요거는 뭐 각자 읽어 보세요, 요 첫 단락은. 그래서 인제 요때 전쟁이 끝난 후에 인제 체결된 그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 상호 방위 조약.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조약하고 좀 다른다고 했죠.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하고는 달라요, 이 조약은.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그래 갖고 인제 그 밑에 인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데, 자, 무력 공격을 위협받는다고 인정할 때 서로 협력한다. 상호 합의에 따라 미군은 육해군의 한국 영토 내의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 이를 허용한다. 근데 여기에서 좀 볼 때 2조 내용에서 무력 공격을 위협하고 받는다고 인정할 때, 서로 인정할 때 협력한다는 거. 이 말은 만약에 이승만이 북진 통일을 한다고 해서 북벌을 하면, 북한을 치면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 침해할 경우에는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다음 미국이 인제 한국 내에 인제 주도권을 이제 갖게 됨으로써 북한이 인제 쳐들어오면 자동으로 이제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사조로서 마련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결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됐고요. 북한에서는 군대를 지원한 중국의 영향이 소 어 북한에서는 군대를 지원한 중국의 영향력이 소련보다 커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6.25 전쟁 특수해 갖고 경제가 발전됐고, 그다음 원래 일본은 농업국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미국이. 그렇지만 일본은 인제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게 한 이제 그 대항마로 만들기 위해서 자위대도 인정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아의 방공 거점 국가로 자리 잡았다.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는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래서 인제 6.25 전쟁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까요? 해남 교과서 한번 볼게요. 해남.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예, 250 페이지 펴 보세요. 250 페이지. 요것도 비슷하게 이제 예치슨 라인이 나와요. 예치슨 국무장관이 발표했던 라인인데 이렇게 있고, 여기는 타이완을 제외가 됐네요. 이거 제대로 됐네. 그래서 타이완하고 한국은 제외시켰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뭐 전쟁 전야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 나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16개 국가가 이제 참여했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인제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 각자 보시고, 그래서 요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이 많이 나왔긴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제 그 민간인 학살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이에요. 예.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국군과 경찰은 좌파 출신의 교도소 수감자들과 국민연 보도연맹을 가입된 사람들을 그 후퇴하기 전에 다 처형시켰죠. 예. 그래 갖고 요렇게 있고, 그다음 전선이 남북을 움직이면서 이게 1년 사이에 전선이 어 요게 북한이 이렇게 있다가 요게 또 남한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또 중국도 개입되고, 여기 1, 2, 3 단계가 거의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전선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북한군과 인제 남한 국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친한 사람들 막 죽이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보복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충북 영동리에서 노곤리 피난민들에게 인제 미군에 의해서 희생 사건인데, 이건 미군이 의도적으로 한 것보다는 인제 오해를 한 것 같아, 북한군으로 생각해서. 자, 그다음에 전쟁 피해는 왜 커졌을까 해서 포로 교환 문제를 두고 대립을 했다는 거. 그래서 공산 측은 포로의 무조건 본국 소환 을 내세웠죠,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근데 유엔군은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자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자, 이런 상황에서 포로들 사이에도 갈등이 심화되세요. 그래서 그 거제도에 이제 반공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 공산포로하고 반공포로들이 막 지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거기 그 미국의 그 미군 그 반공포로 중장인가? 그 사람도 거기 그 싸우는 틈에 거기 말려들어 갖고 포로가 된 적이 있어. 그 포로에 포로가 된 적 있죠. 그 미국 그 장군까지 이제 잡혀 가지고 소장까지 잡혀서 그저 공산포로에 잡혀 갖고 포로가 된 사건도 있고 예 하여튼 그렇게 돼요. 자, 하여튼 정전협정이 진행된 2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순간 양측이 대치하고 있던 선을 군사 분계선 합의하게 됐다. 그래서 전쟁 끝나기 종전까지 계속 싸웠어요. 예. 그 과정에서 많은 고지전이 일어났고 결국엔 1953년 7월 27일 날 공사층과 군사 분계선 설정하고 정전협정이 일어났다. 자, 정전 직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한반도를 주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평화 조약에 위해서 제네바 회담을 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결국 6.25 전쟁 결과 남북한이 이제 불신이 어, 가득 차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그 밑에 이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제네바 회담을 이제 했는데 이 제네바 회담은 정전협정의 내용이 있어요. 그 1년 후에 뭐 개최한다 그 내용이 있어. 그래갖고 그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제네바 회담. 자, 그 정전협정에 보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각계 각국 정부가 점정협정을 조인하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해 쌍방의 고위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 철수 및 한국 문제 평화적 문제를 얘기해 논의를 하자. 정치적 협의를 하자. 그래 갖고 이제 했는데 뭐 3개월은 한 건 아니고 그 1년 뒤에 했죠. 그래서 정전협정에 따라서 1954 년에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렸다. 또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제네바 정치회담의 총선거를 통해 남북 통일 정부 수립,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 등 논의했는데 하지만 참가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은 결렬됐고요. 결국엔 한반도 평화적으로 전쟁을 종전시키지 못하고 종전 선언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잠시 중단된 상태로 머물게 됐다.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후전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종전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였고 회담의 성과가 별로 없었다. 뭐 이렇게 제너베담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빈칸 채우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미국의 국무장관이 발표한 태평양 방위선 H9에서 한반도 타이난이 제외됐다. 그다음에 이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3년간의 전쟁이 끝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심부세움 관련된 내용 보면 정전협정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도 내고 그랬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이제 6.25 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국민보도 연맹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 민간인 학살이 있는데 여기 민간 학살이 좀 불만 있는 게 남한 측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긴 있어요. 국민들 이제 국군 내에서.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건데 북한도 많아요. 북한도 남침하는 과정에서 민간 학살 되게 많고 더 많은데 이게 뭐 교과서에서는 그게 실려 있지가 않아. 예. 좀 약간 뭐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 눈치를 보는지 이런 것도 같이 실어 놔야지 좀 공평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같이 반성해야지.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인제 넘어가서 이승만 정권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자, 이승만 정권 관련된 내용인데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정치와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에 나왔죠. 어. 이거 뭐 수능이라든지 하는 검에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요거는요. 자, 이승만이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의 개헌을 했잖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그 발췌 개헌하고 사사보익 개헌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발췌 개헌을 좀 알기 위해서는 제2대 국회의원에 대해서 선거를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제
종전에 남북 협상을 지지했던 중도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예,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적 이승만 세력들의 지지가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2대 국회 구성, 그러니까 6.25 전쟁 바로 직전에 치러진 2대 국회에서는 중도 세력들이 많이 진출했다. 예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 세력들이 진출을 많이 했고, 거기다 6.25 전쟁 과정에서 그 이승만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만행을 저질렀죠. 민간 학살 등등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국회에서 더 이상 이제 뭐냐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이제 느낀 거야. 간선제 형태로. 그러니까 직선제로 바꾸자. 왜냐 그 당시에 농촌은 아직까지는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교육 수준이 좀 낮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간제 언론들에 이제 익숙한 그 소식들만 들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아직까지 이승만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선제로 바꾸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발췌 개헌을 통과시켰죠. 예. 그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공산군의 남침의 경우만 반공 이념을 더욱 강화했으며 국가 안보를 내세워 민주주의 전체를 무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권을 영장을 도모했다. 그래서 이미 전쟁 기간 동안 발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뤘죠. 그러니까 이게 왜 발제 개헌이냐면 그때 이제 양측에서 개헌안 의견이 있어요. 국회,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개헌안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정부 측의 개헌안도 있었어요. 정부 측 개헌안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나온 개헌안이 있었는데, 정부 측의 개헌안에서는 직선제 내용이 있고, 그 이에 반해서 이제 국회 개헌안은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당시 이제 발췌 개헌을 해갖고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약간 가미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했기 때문에 이게 발췌 개헌안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반대 국회의원들 다 내쫓고 폭력배 동원해갖고 완전히 막고 그 친여당 세력들만 모여가지고 뭐냐면 통과시켰죠. 그때는 이제 뭐냐면 그 자유당이 창당됐대요. 자유당이 1951년 12월 달에 창당됐거든요. 그래서 자유당이 여당이었어. 네, 여당이었고 한민당은 결렬됐죠. 결별됐죠. 그래서 그때는 야당이었어. 그래서 이 한민당 세력들이 나중에 민국당을 만들거든요. 그 민국당이 나중에 이제 다른 계열들과 이제 합쳐서 민주당을 만들고 민주당 구파 세력이 되죠.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발췌 개혁을 통해서 직선제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3대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이 또 대통령이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자, 2대 대통령이죠. 2대 대통령 때.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되고, 그다음 1953년에 이제 이승만은 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선거에 공권력을 전국적으로 개입시키기 시작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자유당을 대거 이제 뭐냐 당선시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는 정권을 또 연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삼선 금지 조약이 있어요. 이걸 그 있는 헌법을 개헌안을 이제 국회 뭐냐면 대통령 삼선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제출했다. 이 개헌안은 개헌 정족수의 한 표가 부족해서 4.4.5위 개헌에 논의를 내서 가결된 거 다시 공포됐다. 삼선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게 무슨 말이야? 삼선을 폐지해야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4.4.5위 개헌안에는 삼선 금지가 있어요. 대통령 삼선 금지.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4.4.5위 개헌은 삼선의 제한 철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틀린 거 아니냐? 맞아요. 본문에는 대통령 삼선이 금지돼 있어. 삼선이. 근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삼선 금지가 제외된다고 했죠. 이 말은 이승만은 삼선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삼선 더 이상.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볼 때 본론보다는 강론을 봐요. 예의 조항을. 우리나라 항상 예의가 중요해. 예. 그래서 삼선을 금지시켰지만 그 예의 조항에 강론 그 주석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삼선은 제외시킨다. 이 제한 철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킨 거죠. 이게 왜 4.4.5입이라는 건 아시죠? 그 당시 이제 제적위원 이제 203명 중에 찬성표가 135명, 반대표가 60명.
이렇게 해갖고 3분의 1이 이제 미치지 못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부결시켜 놓고는 수학자를 동원해갖고 4, 4, 5, 2는 이유로 해갖고 이제 통과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4, 4, 5, 2 개헌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발췌의원과 4, 4, 5, 2 관련된 내용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개정된 헌법에서 세 번째 대통령을 해먹었죠. 이승만이 그 3대 대통령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더 강화됐는데, 자, 이때 이제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뭘 조직했냐? 민주당을 조직했어요. 민주당. 예. 민주당. 그 민주당은 이제 그 크게 이제 구파와 신파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 안에 계열이. 그래갖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공화국 때는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구파는 이제 한민당 계열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신파는 주로 이제 한민당 외에 있는 야당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 갈등이 있었어. 구파와 신파 간의 갈등. 예. 그래서 이제 구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신익현, 뭐 조병호, 윤보선 이런 사람이고, 신파는 장면, 각상우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 반자유당의 기치로 하나 묶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자유당이 존재했을 때는 내부 갈등이 없다가 자유당이 뭐냐면 사라지니까 내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이제 3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대통령 당선됐는데, 이승만 자유당에 반대한 국회의원 민주당이 조직된 대통령 후보로서 신익현을 내세웠고요. 3대 대통령 얘기예요. 그다음에 부통령 장면을 내세웠죠. 근데 이제 이승만한테 운이 좋은지 이 신익현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에 사망을 해. 그 당시 일인가 익산인가 거기 가다가 뭐냐면 도중에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당연히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겠죠. 그다음에 장면인데, 장면은 이기붕이 이제 그 당시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나왔는데 이기붕을 누르고 부통령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언밸런스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대통령은 지금 자유당인데 지금 부통령은 장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뭐 자유당이 독재 정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4대 대통령 때 선거 때는 장면을 어떻게 하든 쳐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일어났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그 예전에 한능검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1956년 정 부통령 선거 때 나온 구호들이 또 특이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구호를 뭘 내세웠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신익희 그 후보가 내세웠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승만 자유당에서는 갈아봤자 벌 수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조병암이 나오는데, 조병암은 진보당이죠. 진보당에서는 이것저것 다 보았다. 혁신밖에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자, 하여튼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일단 이제 이승만 정부의 이제 독재 권력 강화를 좀 볼게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요거 앞부분하고.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독재 권력 강화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인증번호 얘기는 안 한 것 같아. 전 시간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인증번호는 26번이야. 세 번째 인증번호 26번입니다. 자, 요게 이제 독재 권력 강화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진보당 탄압 있죠? 첫 번째 진보당. 이 진보당은 혁신계통의 이제 뭐야? 그 평화통일을 하자는 그 진보당 계열의 그 탄압을 통해서 조봉암을 이제 사용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국가보안법을 이제 통과시켜. 앞에 이제 뭐냐면 여순 반란 사건 때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이적의 범위를 더 넓힌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요. 세 번째는 그 당시 야당지였던 경향신문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냐면 폐간을 시키죠. 예. 그래서 진보당 탄압, 신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통과, 경향신문 폐간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3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특무대와 형병대를 통해 정치태를 일삼았고, 그다음 반공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 모두 공산주의로 모함해서 탄압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죠. 자, 진보당은 이제 그 영수가 당수가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봉암은 이 사람은 원래 사회주의예요.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자고, 예.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김일성 계통의 사회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 활동을 좀 했어. 그리고 나중에 전향을 해서 이제 사회주의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정권에 참여해가지고 그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평화통일론을 내세웠는데 그때 표가 200만 표가 나왔어. 그 이승만 표가 이제 500만 표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단독 그 왜 이승만하고 조봉암 이렇게 둘이 나왔잖아요. 중에 민주당이 이제 제1야당 민주당 신익회가 죽고, 그런데 이런 군소정당에서 200만 표가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선거는 또 간제 선거이기 때문에 친여권적 성향의 어떤 분위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했고 한 상태에서 그 정도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장담을 못 하겠다는 거야.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봉하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뭐 사회주의 경력도 있고 하니까 빨갱이를 모아가지고 처형을 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진보당을 해체시키고 조봉암을 간첩죄로 이렇게 뭐냐면 기소시킨 거야. 근데 일단은 이제 진보당 자체는 이거는 이적 단체가 아니다는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 조봉암은 간첩이라고 이제 판명이 돼갖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조봉암은 사형을 당했죠. 예. 그 나중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이 조봉암 억울하게 죽었다 해서 재심 판결 나고 이제 누명을 벗었지만 뭐 지금 이미 죽었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보당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 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4대 총선거를 앞둔 1958년에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관련자들을 북한 공산주의를 이롭게 한다는 혐의로,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이 평화통일을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남북한 총선 권리의 평화통일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 자체가 약간 북한, 소련, 중국과 유사하다는 거야. 예, 평화통일론 자체가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이 사람은 북진통일론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화통일을 주장하는데 요거 이제 이걸 이제 이 혁신계통의 애들이 이제 예전부터 주장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산주의자 주장들과 이롭다, 간첩행위다. 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한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병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했으며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예. 근데 나중에 뭐 등록 취소했는데 진보당 자체는 무죄는 받아요. 당 자체는. 자, 하여튼 이 사건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제2야당 당수를 1야당은 이제 민주당이죠.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그 다음엔 1958년 12월에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안법을 이제 통과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에 이거는 그래서 이걸 보안법을 통과시키는데 예, 신국가보안법이다. 신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종전의 보안법,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했어. 개정. 그래서 이적의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뒀죠. 이적의 범위를. 그래서 이적의 적용 범위는 예전에는 이제 국회 지정을 받은 단체라고 뒀는데, 이 이적의 범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군사나 비밀탄, 그러니까 이적의 범위를 북한의 지정을 받은 단체뿐만 아니라 그걸 뭐냐면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까지 다 포함시킨 거야. 그럼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적을 이롭게 하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당연히 국가가 정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이 못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야당으로부터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법을 통과시키니까 야당이 많이 반대를 하죠. 민주당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무술 경관들 동원해 갖고 좁혀가면서 지하철 감금시켜 놓고 뭐냐면 여당 의원들만 자유당 의원들만 해놓고 통과시켰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어, 야당 탄압이 나는데 이걸 이사파동이라고 해요. 이사파동. 그리고
또 뭐냐면 그다음 보안법 파동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12월 4일이니까 12월 4일 파동이 나겠다. 예, 12월 4일. 예. 12월 4일 파동, 뭐 보안법 파동,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개정된 보안법에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이적의 범위가 넓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압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야당은 보안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에 농소를 보였지만 정부 여당은 강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또한 이승만은 정부를 비방하는 사설을 썼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을 폐간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이제 야당지인데 오늘날 말하면 한겨레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그 경향신문에서 사설로 정부와 여당의 지지멸렬한 다수의 폭정. 예. 그래서 이런 논설을 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승만이 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승만이 보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경향신문을 폐간했다는 거. 자, 이후 이승만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민심은 독재 정권을 떠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안법 파동과 관련된 내용들 있고 여기에 이제 사상계가 있죠. 사상계. 이 사상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이 나왔어. 이거 그 사상계는 장주하는 사람이 만드는. 이 사람도 이야기 스토리가 상당히 어, 다산다난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그 학교 다니고 있다가 징용당했죠. 징병당해가지고 중국전에서 끌려갔어요. 일본군으로. 그래서 일본군 생활 좀 하다가 도망쳐 나가갖고 한 달 동안 걸어서 중경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독립군에 이제 강복군에 편입됐던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OSS 훈련도 받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강복되면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50년대 사상계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승만도 비판하고 나중에 이제 박정희도 비판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상계에서 이제 오적이라는 시를 쓰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뭐 사상계가 폐지되죠. 폐간되고 나중에 이제 뭐 어디에서 이제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돼. 이 사람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됐다는데 포천에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낙사했다는데 나중에 장준하 이제 시체를 다시 부검을 해보니까 이게 뒤에서 뒤통수에 누가 때려가지고 그 뒤통수 파열돼가서 죽은 걸 판명됐거든요. 아마 이제 박정희가 죽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준하. 그래서 이 장준하가 쓴 그러니까 발간한 사상기가 상당히 유명하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에도 나왔던 거야. 이거.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경향신문 폐간의 발단의 피라 사건.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 정치 사건을 피라라고 하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좀 논술물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지방자치법을 개혁을 시켜요. 예전부터 지방자치법이 있었는데 이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놓고는 실제 예전에 선거제였죠.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바꿔. 예. 이게 말이 뭐예요? 이거는 임명제 바꾼 건 이제 중앙에서 임명하겠다는 거,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자치법도 개혁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3.15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1960년대 때 사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뤄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환이 있었는데 이 조병옥도 신익형과 마찬가지로 도중에 죽어. 이 사람은 원래 지병이 있었거든요. 지병이 있어갖고 이제 그 미국에 가서 그 지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갔는데 거기에서 수술받는 자 하여튼 거기에서 죽게 돼요. 예, 병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부통령 선거였는데 부통령은 이제 그 당시 민주당 장면, 그 다음에 또, 그 자유당 이기붕이 이제 들어왔죠. 근데 이제 요번엔 꼭 부통령도 자유당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냐면 이승만의 그 나이가 그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했어. 예.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려다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자기들 인계받는 사람이 부통령이잖아요.
근데 부통령이 장면같이 민주당 출신이면 곧바로 정권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요번에는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강권이 이제 개입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뭐냐면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려진 그 비밀 그 부정선거 내용 보면 사전투표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깡패들, 정치 깡패들 동원해 갖고 그다음에 야간 참관인들 축출.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부정선거를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야당 그 우세 지역에서 여당 표가 뭐 90%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부정선거잖아요. 그냥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안 됐던 거야.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인제 결국 당권 선거를 추진했고, 선거를 3월 15일 날을 앞당기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자, 이와 같은 부정선거가 이제 이승만은 92% 대통령 당선되고, 어차피 이승만은 단독 후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기붕이 79% 야. 예. 근데 이것도 인제 야당표가 많은 지역에서 이기붕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그래서 인제 민주당 장명 후보를 두고 부통령 당선되었다. 자, 선거일에 앞서 국민당은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항의하기 시작해서 2월 28일 날 대구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했고, 그다음에 요 2월 28일 날 이제 2월 28일 그 당시 228 공원이 있더라고요. 대구에 가 보니까. 예. 그래서 3월 15일 날 마산, 강주, 전주, 서울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집회 시위가 있었고, 예, 부정선거 구탄 시위가 있었는데, 요때 마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국회 조산단을 파견되고, 그리고 또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돼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이게 없네. 시신에 거기에 이제 체육탄을 맞아 가지고 눈에 그 딱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갖다 버렸는데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진 기자가 찍었어. 근데 이게 전국적 신문을 통해서 공포되면서 인제 들고 일어난 거야. 왜냐면 말로 뭐 탄압받았던 것보다는 우리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더 자극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2차 마산 시위가 일어났고, 또 거기에 사상자가 발생됐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신 못 차리고 또 공산당 핑계를 대죠. 그래서 공산당이 와서 그 시위를 조종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인제 또 분노한 고려대들이 서울 도심에 시위를 벌였다가 또 정치 깡패를 동원해 갖고 인제 뭐냐면 조직폭력을 습격받고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또 교수들까지 나오고 서울까지 학대되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인제 그 당시 계엄령을 내렸지만 군대는 또 말 안 들었죠. 그러니까 시위가 계속되니까 잘못하면 이제 미국에선 보니까 잘못하면 정권이 바뀌고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승만 알아서 물러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이 하야를 함으로써 정부가 이제 몰락되고, 이런 것들이 다 4.19 혁명이죠. 그래서 시민혁명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 어떤 시민혁명이 있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면 이렇게 쫓겨나요. 이게 이제 4.19 혁명에도 있었고 6월 항쟁에도 있었고 최근에 촛불 항쟁에도 있었죠. 예. 대단한 나라 같아. 예.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4.19 혁명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잠깐만요. 이게 이승만 정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적어 놨는데 이게 얘가 어디 갔나? 예. 자, 256 페이지 펴 보세요. 미래인 교과서 좀 볼게요. 미래인 교과서 256 페이지. 자, 이승만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250 페이지다. 네. 250 페이지 펴 보세요. 제가 잘못 적어 놨네 여기다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승만 정부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6.25 전쟁에 반발하기 전에 실시한 제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성향 후보들이 달고 당선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각종 비리를 저지면서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하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더욱 이제 전쟁 과정에서 국민 방위부 사건인가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1.4 5태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1.4 5태 때.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인제 그 서울이 함락됐잖아요.
그리고 한반도의 거의 낙동강 전선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북한을 넘어갔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피난민들이, 그러니까 피난 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 그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인무인군에 끌려가 갖고 거기에 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6.25 전쟁이 다시 이제 인천 상륙작전 통해 수복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뭐 일사후퇴하는 과정에서 이거 계속 서울의 젊은 사람들 놔뒀다가는 또 예전처럼 인민군에 편입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 갖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일종의 우리식 어떤 예비군과 비슷한 국민 방위군 편성을 했어. 예.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남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일사후퇴하는 과정에서 이 젊은 사람들 다 소집을 해 갖고 같이 내려왔어요. 예. 이걸 국민 방위군들을. 그러면 이 국민 방위군들에게 그 의복도 줘야 되고 잠자리도 재고 먹을 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지를 못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오면서 뭐냐면 거의 거짓골로 해 갖고 내려오면서 많이 죽고, 그다음에 추위에 굶주려 갖고 죽고, 그래 갖고 많은 사상자들이 났어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국민방위군 그 장교들이, 그러니까 거기 그 총사령관이나 장교들이 그 정부에서 준 국민방위군에게 뭐 의복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주라고 돈을 줬는데 도중에 횡령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부정부패 쓰고 술 마시고 기생집 들락거리며 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게 좀 많이 죽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횡령품을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많이 사망했고,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 거의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 국민방위군 장교들 다 총살시키고, 그 의회에서도 이걸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국민방위군 사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다음에 거치한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지리산 빨갱이들 잡는다고 했다가 그 죄 없는 양민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그 이승만이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재선될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된 거야. 자, 이에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해서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추진했죠. 그래서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폭력과 협박으로 어, 간첩으로 모아 구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부산이었거든요. 부산에 형경대를 동원해갖고 국회의원들을,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차에다 이제 세우고 형병대에 가둬놓고 그 당시 그 여당 의원들만 해갖고 이제 통과시켜 버린 거야. 예. 자, 하여튼 개헌안은 경찰과 군인이 국회를 포위하는 가운데 토론 없이 기립투표도 이제 했죠. 이걸 발췌 개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당 대통령 직선 제안과 민주당 국민당 민주국민당의 양원제 및 나각 책임자를 이제 절충한 개헌인데, 되게 중요한 대통령 직선제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는 양원제 및 내각 책임제는 그냥 뭐냐면 그냥 형식적인 거고. 근데 양원제가 이제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따지면 하원, 이게 상원인데 실질적으로 양원제는 실시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발췌 개헌이나 4.3 5.1 개헌에 양원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실제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단원제, 민의원 체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양원제가 실시된 거는 나중에 장면 정권 때죠. 그러니까 장면 정권 때 유일하게 실시한 거야. 근데 여기는 명문상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여튼 이대 대통령 때 그 뭐냐면 이승만이 당선됐고요. 자,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은 강권을 동원해서 1954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어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 한해서 삼선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개헌을 발의했죠. 예. 그렇지만 그 본문에는 삼선 금지가 돼 있고 예외적으로 초대 대통령 한해서는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회 포결 결과 의결 종족수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함성이 모자랐죠. 그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다음 날 수학자를 모셔다 4.4 5.2 개헌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걸 4.4 5.2 개헌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처럼 법과 절차를 무시한 개헌을 통해 이승만은 횟수의 제한 없이 대통령 출마가 가능해져 장기 독재 기반을 마련했고 민주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그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계승수위를 부통령을 정한 것도 여기에요. 예. 부통령 계승수위상. 자,
그다음에 반공 체제가 이제 강화되다. 이렇게 볼게요. 자,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은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공을 이념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국가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면서 장기 독재를 강화했다. 자, 이에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점차 커져갔고 신익희, 장면 등 정치인들이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위해서 이들이 기원에 반대해서 이들이 합쳐서 만든 것이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을 창당해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에 저항했다. 네, 19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승만은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되니까 신익희 후보가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고 하지만 진보 성향의 무소속 후보였던 조봉암이 유효 투표인 거의 30%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풍이 일으키니까 부통령으로서 민주당 장면이 자유당 이기분을 누르고 당선됐다. 자, 그래서 이제 진보당은 이제 그 뒤에 창당됐네요. 그 뒤에 그때는 이제 선거 때 무소속 나왔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승만 정부는 반공 이념을 앞세우고 반대 세력을 강력하게 억압을 했고 조봉암은 평화 통일을 주장하면서 진보당을 창당하자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혐의를 씌워서 조봉암과 진보당 어, 뭐냐면 간부가 구속되었다. 진보당은 정당 등록이 취소됐고 조봉암 사형에 처해졌다. 이게 진보당 사건인데 또한 비판 세력들이 탄압하고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했다. 예.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적단체 구성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없네. 예. 자, 하여튼 이 국가보안법은 그 후에 이제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계속 개정을 해서 11번을 개척했다고요. 그래서 11번 개정했는데 그때 이제 개정된 3차 개정안이야. 그래서 이때 간첩의 개념, 그러니까 이적단체 개념을 되게 넓게 정의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는 다 국가보안법 처벌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을 했고 언론을 통제를 했다는 거. 그래서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반공을 내서 권력을 강화하다.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승만 정권 시기 때 대규모 반공 걸기대회가 수시로 개최되는데 이게 주로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구실로 반공을 앞세웠고요. 대규모 반공 걸기대회를 참석한 학생들은 북진 통일을 외치게 하면서 이승만을 중시로 음치권 촉구하게 됐다. 전쟁은 멈췄지만 북한과 계속된 대립된 전시 체제였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조성되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다 공산주의로 이렇게 옹호하면서 탄압되었다. 반공 대에 되어 있고 제가 이거 전후 복귀서 한번 좀 경제할 때 관련돼서 좀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262페이지 펴보세요. 개헌, 그러니까 개헌이란다. 해당 교과서. 자, 262페이지, 258페이지 펴보세요. 네, 258페이지. 음. 자, 요건 해당 교과서인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읽고 넘어갈게요.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의 비판적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중립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파들이 많이 참여했고 거기에 이제 국민 방위군 사건하고 거창 양미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이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발제 개헌을 뭐냐면 통과시킨 과정에서 헌병과 폭력배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가운데 개헌할 포기율로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대 대통령 당선이 됐고 그다음 한 번 더 해먹으려고 4.4.5.2 개헌을 통과시켰죠. 자, 그래서 4.4.5.2 개헌으로 이승만의 독재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거대 단일 야당을 결성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결성이 됐고 근데 그 과정에 혁신 세력들이 제외됐어요. 이게 이 혁신 세력들은 뭐냐면 통일하는 거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는 내용인데 그다음에 민주당이라든지 자유당이지 여당이든 하여튼 야당이든 간에 반공을 내세웠어요. 반공.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자 세력들과 뭐 얘기를 하자 그거는 빨갱이지지 그 당시에는. 근데 이 혁신 세력들은 좀 달랐거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민주당 입장일 때는 이 혁신 세력들은 빨갱이니까 제시켰겠죠. 예. 그래서 혁신 세력들은 평화통일과 민주주의 승리를 내세우며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이제 결성을 했고요. 그래서 1956년 3대 전국통합 선거에서
그 당시 신익희가 나와서 이제 했지만 갑자기 죽었고, 평화통일을 무시한 무소속인 조봉왕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유효투표 30% 얻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계속 이렇게 볼게요. 자, 이승만이 통치할 때 내용을 반공주의야. 반공주의를 활용해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지지를 결속시켰는데, 이때 이제 그 정부는 그 남산을 비롯해서 전국에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스탈린이 자주 했던 짓거리인데 배웠나 봐. 예, 반공을 내세우면서 그 나쁜 건 또 저쪽 그 공산주의 진영에서 좀 배우고 그랬나 봐요. 자, 각 진영에 기념공원을 만들어 대통령 우상화 작업을 추진했다. 자, 국민회 등 대통령이 총장으로 해서 각종 사회단체를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학비와 기부금을 부담했는데 학생들 학도국당을 편성해서, 요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학도국당. 학도국당은 이승만 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박정 폐지됐다가 박정희 때 다시 부활돼요. 이거는 박정희 때 4.19 혁명 때 폐지됐다가 박정희 때 부활됐는데, 요때 부활된 시기가 이제 유신 정권하고 맞물려 있어. 유신헌법. 요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편성돼서 그 군사훈련을 받았고, 그다음 정부가 주도하는 데모 및 각종 행사에 동원됐다. 예. 그래서 이 학도국단은 예전에 여러 청년단체들이 있었어요. 국민의 대한청년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통합된 단체로 보시면 돼요. 예. 아니, 그 통합된 단체가 아니라 여러 그 단체 중에 하나였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간제 그 단체들이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의 중산층들은 정부의 반감에 대한 반감과 침체된 경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야당에 지지했고, 이때 등장한 진보당은 책임 있는 민주정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진보당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혁신계에서. 그리고 무소속으로 이제 나갔다 했죠, 조봉환. 그렇지만 이 진보당의 지지를 받고, 예, 나간 거죠. 그래서 진보당 추진위원회 지지를 받고, 그 조봉환이 이제 대통령 끝나고 나서 조봉환 중심으로 해서 진보당이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야. 네. 그래서 3대 대통령 이후부터 그 진봉황은 여기 있죠. 조봉황을 주축이 되어 진보당은 공상 독재와 부패한 자본주의 독재를 모두 배격한다는 강령을 내고 결성되었고, 민주주의 통해 혁신 정치 실시와 평화 통일,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민주위한 정책들을 사람들이 지지받았다. 요거 외워두세요. 혁신 계통의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이에 이제 정부는 간첩을 씌워서 조병을 사용시키고 진보당을 해체시켰다. 근데 진보당의 등록은 이제 해체됐지만, 등록 거부됐지만, 진보당은 나중에 이제 최종심에서 요거는 간첩 단체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아요. 근데 뭐 판결에도 이미 해체된 상태니까 상관없겠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고. 자, 자유당은 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혁신 세력들이 다시 성장하지 못하게 했고, 경향신문은 자유당 정권의 비판적 기사를 썼다가 그 당시 이후 비판적 정치 활동과 언론 보도 기사됐다가 폐간되었고, 자, 이에 이제 비판적인 정치 활동과 언론 보도는 크게 위축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정부 행사에 동원된 학생들 해갖고 그 내용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김일성 독재 정책 강화는 뭐 나중에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예. 자, 여기 한번 문제 풀어보자. 자, 이승만은 발제개헌과 4.4 5.18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했다. 자, 이승만은 북진통일과 멸공통일 등 반공주의를 내세워서 독재체제를 구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1차 개헌안, 이제 재헌헌법 1차 개헌안, 2차 개헌안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개헌안 자체가 발제개헌이든 4.4 5.18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권력구조 측면에서 좀 봐야 돼요. 자, 재헌헌법에서는 1강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1차 개헌에서는 발제 개헌은 그게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뀌어요. 53조에 보면 1당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통해서 각자 선임한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대통령과 또 5조를 보면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해가지고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중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한 번 해보려니까 이제 뭔가 필요하죠. 그래서 4.4.5익 개헌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1항부터 해서 보면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한다. 단 재선에서 중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3선 금지 조항이에요. 3선은 못한다. 근데 예외가 있어. 항상 그 부칙에다가 요걸 예외 조항을 뒀죠. 자 여기 보면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 이 헌법 당시 대통령은 누구가 있어요? 이승만이죠. 초대 대통령. 자 안에서 1항 단서 이걸 삼성 제한을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조항을 둔 거야. 그래서 앞에서 2000 개헌 때는 삼선 조항 개헌 내용이 있다는 게 제한 내용이 있다는 게 요인데 근데 다만 4.4.5일 때 이제 앞에서 이제 2차 그 4.4.5일 때 삼선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삼선 제한 조항이 있다고 했죠. 예.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켜나가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칙 조항은 좀 이게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포면적으로는 삼선을 금지시켰지만 실제로 부칙을 둬서 이승만에 한해서는 제한을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를 참고해서 대통령 선출 방식의 전환을 정리하면 1대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 2대 대통령 국민 직선제, 3대는 국민 직선제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다해서 붙인 3호를 신성한 까닭은 뭔가 그래서 당시 대통령 때 이승만에 의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것으로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삼선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죠. 예. 포면적으로 삼선을 금지했지만 이렇게 부칙 조항을 예를 줘서 이승만의 3선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4.19 혁명 어떻게 시작했나 이렇게 보면 이제 밑에 조봉 사망이 있고 그다음에 이기붕을 어떻게 단성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당시 경부 4대 부구나 대구고 등 1200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1호 등교 명령장을 엄벌하라. 이렇게 왜냐 일요일 날 등교하도록 명령을 했어.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 뭐 민주당 뭐 지지배나 이런 건 자유당 독재타도 외칠 수 있으니까 일요일 날 이런 것들 못하도록 하게 해서 일요일 날 등교해라.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학생들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 경찰이 학생들이 검거하면서 시위가 멎는 듯 했으나 부산, 마산, 서울 등 전국의 학생들이 시위를 확산했다. 그래서 2.18 민주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4.19 혁명이 번졌다고 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대구에 가보니까 2.18 민주운동 공원도 있어요. 2.18 공원이라고 해서.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자유당의 부정선거 계획도 있고 이 내용도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했고 3.15 부정선거를 일어나니까 이제 곳곳에 뭐냐면 그 반대 시위가 있었고 마산에서 이제 김주현이 이제 뭐냐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번지니까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 그러니까 또 번졌죠. 그래서 이제 있고 서울에서 올라와서 뭐 4.19에 서울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대학생 시민들이 수십 명이 가담하는 3.19 선거는 무효다. 부정선거를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건무대까지 이제 하게 돼요. 참고로 요 당시 서울의 중고등학생 정도면 아직까지는 중고등학교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학생과 함께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지금처럼 고삐리 계층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대학 교수들도 이제 시위에 참가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군인들도 계엄하고 총을 발사하고 하는 걸 또 군인들 안 들어줬죠. 중립지켰고 결국에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망명하게 돼요. 이게 4.19 혁명이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4.19 혁명의 도화서에 있는 고등학교 시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4.19 혁명이 끝난 다음에 장면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죠. 민주당 정권이. 예. 요 내용은 다음 시간 할게요. 요 부분은.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